여러분 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이신 분들 모두 검사 받으셨나요? 혹시 건강검진 결과에서 대사증후군이 의심된다거나 대사증후군이 있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인 3명 중 1명은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거든요. 대사증후군은 스트레스, 비만, 운동 부족, 과음과 흡연 등으로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당뇨병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병이 생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장병, 중풍, 암, 치매 같은 대사성 질환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요. 도대체 이 대사증후군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질병으로 발전이 되는 건지 오늘은 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단아한 스타일을 뽐내며 특급 호텔리어로 멋지게 일하다가 부잣집 막내 아들과 결혼한 분이 계십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사장이었고 결혼 초에는 사업도 괜찮게 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기우는가 싶더니 결국 10년 만에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다며 동분서주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두 돈만 날렸습니다. 남편이 부탁해서 생활비는 모두 시댁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지만 매달 생활비를 받을 때마다 말할 수 없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두 딸이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더 공부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모든 비용을 계속 시댁에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부부싸움도 자주 하고 시댁과의 관계도 나빠지는 등 집안이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반복되는 사업 실패 때문에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남편이 당장 혼자서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도 어려워 보였고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 대형마트 한 구석에서 튀김도 팔고 보험과 건강기능식품 외판도 했어요. 지금은 입시학원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특별한 기술 없이 직업을 가지려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먹으면 힘이 나는 과자, 빵, 주스, 탄산음료를 가리지 않고 먹었어요. 평생 날씬한 적은 없어도 뚱뚱하다는 말은 듣지 않았는데 남편이 사업을 접은 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배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병원에서 대사증후군이 심각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혈압약과 아스피린, 고지혈증 약까지 처방받았죠. 병원에서는 당뇨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뱃살을 빼라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제가 처음에 영상을 시작하면서 대사증후군의 원인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등이 3가지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은 모두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전 단계인데 과다한 당 섭취와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주 원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뱃살이 찝니다. 그런데 같은 지방이어도 허벅지 지방은 이롭지만 복부 지방은 위험해요. 허벅지 지방은 오랫동안 허벅지 근육에 갇혀 있어서 지방산으로 유리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반면 복부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쓸 수도 없고 지방산으로 유리되어 혈액을 떠돌면서 염증을 일으켜요.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뀐 후에는 주위에 쌓여서 지방간과 지방췌장을 만들고요. 그럼 이 지방간이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지방췌장은 인슐린 분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혈관성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도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에요. 세포가 인슐린에 무뎌져서 당 사용에 저항하면 떠돌던 당이 지방으로 쌓입니다. 또 끈적이는 당이 혈관을 손상시키는데 이 혈관을 치료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염증과 통증이 생겨요.
사연자분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에 혈압약을 처방받은 이유는 고혈압 때문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주 원인은 스트레스와 염분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는데 운동량이 부족하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또 염분은 혈압을 올리죠. 그런데 혈압이 높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면 혈관 손상으로 뇌출혈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 힘들다면 무조건 약을 거부하기보다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심장병과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어요. 참고로 무조건 혈압을 낮추는 건 좋지 않습니다. 혈압이 낮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서 세포가 병들고 혈액 정체 그리고 뇌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사연자분이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은 이유는 콜레스테롤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는 주 원인은 스트레스와 염증이에요.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치료하다가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 경화가 생깁니다. 부신피로, 갑상선 저하, 에스트로겐 불균형 등도 콜레스테롤을 높이고요. 무조건 약을 거부하기보다는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병, 심장시술, 뇌졸중, 신부전증 등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해요. 참고로 콜레스테롤은 항상성에 의해 조절되는 거라서 콜레스테롤은 먹는다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과도한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이 더 위험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호르몬의 주 성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낮추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은 병원에서 대사증후군이 당뇨로 진행되지 않게 뱃살을 빼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당뇨병은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떠돌아다니는 당이 작은 혈관을 손상시켜서 콩팥, 망막, 말초신경을 망가뜨리니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인슐린을 올리는 약을 쓰는 건 안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원인을 찾아야 하죠. 주원인은 스트레스와 당분입니다. 둘 다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요. 참고로 뚱뚱한 사람이 당뇨에 걸린 경우를 뚱뚱한 당뇨, 마른 사람이 당뇨에 걸린 경우를 마른 당뇨라고도 하는데요. 뱃살이 많으면 뚱뚱한 당뇨가 잘 생기고 허벅지 근육이 부족하면 마른 당뇨가 잘 생깁니다. 최근에는 뚱뚱한 당뇨가 80%로 늘었는데 이 경우는 예후가 좋아요. 체중을 10%만 감량해도 70%는 당뇨가 낫습니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과 대사증후군이 우려되는 분들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 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려놓으세요. 혹시 제가 콜레스테롤과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는 원인을 말씀드릴 때 공통으로 언급한 원인이 뭔지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 지금 지고 있는 짐, 집착, 욕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과도한 짐을 내려놓으면 여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 이제 여러 짐을 꽉 움켜쥔 고된 생활은 그만하고 잘 자고 잘 쉬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둘째, 뱃살을 줄이세요.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복부 비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일반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특히 뱃살을 줄이는 게 좋겠죠. 뱃살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식습관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가공식품은 열량이 높고 염분이 많아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영양소는 사라지는데 식품 첨가물은 추가된다는 점에서도 좋지 않죠. 또 포화지방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이 들어있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야 해요. 식이섬유가 지방과 당분을 흡수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담즙을 배설해서 콜레스테롤도 낮춰줍니다. 공복보다 식후에 혈당이 높을수록 위험한데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을 낮춰줘서 인슐린 스파이크도 막을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 좋은 지방도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셋째, 허벅지 근육을 키우세요. 허벅지 근육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면서 대사성 질환을 막아줍니다. 식후 혈당의 70%를 허벅지 근육에서 쓰고 남는 당은 지방으로 저장해요. 그러니 하체 운동을 해야겠죠. 하루에 30분 정도 걷고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으로 다니세요. 매일 스쿼트를 100개씩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고기를 드세요. 운동 후에 고기를 먹으면 근육이 생기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붉은 고기보다 흰 고기가 좋은데 고기 대신에 밭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는 콩을 먹거나 먹으면 몸의 90%가 흡수되는 두부를 먹어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와 뱃살을 줄이고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골고루, 천천히, 과하지 않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건강수칙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자꾸 다짐하면서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대사증후군이 생활습관병이라는 말은 곧 생활습관이 건강하면 대사증후군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이제 새해부터 혹은 내일부터라며 미루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금 바로 실천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럼 오늘 어떤 실천을 했는지 각자 댓글에 한번 남겨볼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